안녕하십니까. 오라클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4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주도 역시나 진행을 맡은 자바 읽어주는 남자 아빠곰이고요. 안녕하십니까. 베어메탈입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석바입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이입니다. 네, 벌써 계절의 여왕인 5월이네요.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좋아져서 이번 주는 5월 5일도 있어서 아빠들이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제 지인들도 6일 휴가를 내고 연휴 계획을 잡느라 여념이 없더라고요. 아이들도 많이 기대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곰돌스는 5월을 맞아 또 힘찬 발걸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CI 업데이트를 진행하다 보면 곰돌이님이 업데이트가 항상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6개나 되는데요. 곰돌이님, 이번 주도 업데이트 소식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곰돌이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OCI의 VM웨어 솔루션에서 지원되는 쉐입이 추가되었다는 소식입니다. AMD E4 기반의 댄스 쉐입이 지원된다는 얘기인데요. VM웨어 솔루션에서 SDDC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세대의 ESXi 호스트가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인텔 기반의 52코어 댄스 쉐입만이 ESXi 호스트로 지원이 되었었고요. 이번에 추가된 AMD E4 기반의 호스트는 32코어, 64코어, 그리고 128코어 이렇게 세 가지 쉐입을 선택적으로 추가를 해서 EXSI 호스트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코어를 가진 쉐입을 지원하게 되면 코어 선정을 하는 사이징을 할 때 대부분의 기존 코어 사이즈를 대응할 수 있겠고요. 호스트당 코어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은 코어의 호스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AMD 기반의 서버가 높은 가성비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128코어를 가진 가장 큰 쉐입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서버 유닛당 비용을 감안하면 기존 52코어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비용 절감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과 세 번째 소식은 시큐리티 존에 관련된 업데이트인데요. 서로 연관이 있으니까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큐리티 존은 처음 시작 시점부터 보안 모범 사례를 보안 정책에 적용함으로써 고객이 잘못된 시스템 구성을 방지하고 워크로드를 안전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 방송에서 자주 소개했던 클라우드 가드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보안 솔루션입니다. 시큐리티 존은 그보다 범위는 더 작지만 좀 더 엄격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큐리티 존은 하나 이상의 컴파트먼트 그리고 시큐리티 존 레시피와 연결이 됩니다. 시큐리티 존에서의 리소스를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OCI는 시큐리티 존 레시피에 정의된 정책 목록에 대해서 이러한 작업들을 검증을 하고요. 시큐리티 존 정책을 위반하면 그 즉시 작업이 거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컴파트먼트와 모든 하위 컴파트먼트는 동일한 시큐리티 존에 있지만 하위 컴파트먼트에 대해서 별도의 시큐리티 존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서비스는 서로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가드는 보안 관련된 중앙 대시보드 역할로서 시큐리티 존의 정책 위반된 사항은 클라우드 가드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기본적인 보안 정책이 오라클 관리용으로만 제공이 됐고요. 이것을 맥시멈 시큐리티 존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시큐리티 존에 매핑된 컴파트먼트마다 각각 고객이 다른 수준의 보안 요구사항을 적용하려고 할 때 굉장히 엄격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추가된 내용이 커스텀 시큐리티 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추가된 커스텀 시큐리티 존은 커스텀 레시피를 생성하고 특정 시큐리티 존 정책을 활성화할 수 있고요. 기존의 리소스를 가진 컴파트먼트에 대해서 새로운 시큐리티 존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시큐리티 존으로부터 서브 컴파트먼트를 제거해낼 수 있는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되는 시큐리티 존 소식은 방금 소개한 커스텀 시큐리티 존의 파일 스토리지 운용 제한에 대한 시큐리티 존 정책을 추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추가된 두 가지 정책을 말씀드리면요. 첫째, 파일 스토리지는 관리형 NAS 서비스죠. 설정된 스토리지 시큐리티 존 외부로 마운트 타겟을 익스포트 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이 첫 번째고요. 다음으로 시큐리티 존의 파일 시스템은 반드시 볼트 서비스에서 고객 관리에 마스터 암호화 키를 사용해야 한다는 정책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소식은 OCI 서비스 메시 서비스가 새롭게 발표됐다는 소식입니다. 서비스 메시는 서비스 간의 통신을 제어하고 표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특화된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계층입니다. 기존의 마이크로 서비스의 호출이 직접 호출 방식이었다면 서비스 메쉬에서의 호출은 자체 인프라 계층의 프락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비스 메쉬를 구성하는 개별 프락시는 서비스 내부가 아니라 각 서비스와 함께 실행되기 때문에 사이드카라고도 부르는데요. OCI 서비스 메쉬에서 프락시는 널리 사용되는 오픈소스 프락시 구성 요소인 엔보이를 기반으로 합니다. 오라클 서비스 메쉬는 애플리케이션을 변경할 필요 없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보안, 업저버빌리티,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 등을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데요. 이 서비스는 규모에 관계없이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OCI 콘솔에서 직접 모든 메시 리소스를 생성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메시 리소스로 야물 파일을 만들어서 kubectl에서 직접 메시를 만들고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OCI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쿠버네티스 애드온으로 서비스 메시를 쿠버네티스 객체로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쿠버네티스용 OCI 서비스 오퍼레이터를 OK 클러스터에 추가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OCI 서비스 메시 서비스가 새롭게 발표됨에 따라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빌드했거나 또는 구상 중인 고객께서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소개드리는 소식은 네트워킹 관련한 소식인데요. 이제부터 VCN의 VTAP 서비스가 새롭게 제공된다라는 발표 소식입니다. 주 사용 목적은 데이터 패킷을 캡처를 해서 보안 위협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포렌식 분석 또는 그 존재 자체가 규정 준수 사항이기도 하죠. 온프레미스의 레가시 시스템 중에서는 크리티컬 업무를 위한 호스트에 연결된 네트워크 앞단에 태핑 장비를 별도로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로 두 가지 모드의 데이터 패킷을 캡처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메인 네트워크와 호스트 사이에 회선에 직접 연결이 돼서 모든 트래픽을 이 장비에 관통하게끔 하는 인라인 모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러링 모드라고 해서 호스트로 이어지는 주 회선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포트를 미러링해서 복사본을 분석 장치로 전송하는 미러링 모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OCI에서는 이번에 발표되는 VTAP에서 또한 전체 패킷을 캡처하거나 또는 트래픽 미러링을 통해서 복사본을 트래픽의 수집기로 별도로 보낼 수 있는 그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엔터프라이즈 업무를 운영하는 고객들이 이 기능의 클라우드에서 가능한지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가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에서 바디 인스펙션 기능에 대한 추가 소식입니다. 와프 팔리시를 생성할 때 보호규칙 설정을 활성화하고 규칙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트워크 요청이 허용되도록 하되 기록을 하게끔 할 건지 또는 완전히 차단이 되는지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옵션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호규칙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바디 인스펙션이라는 기능을 추가했는데요. HTTP의 다양한 메서드, get이라든지 post, put, delete와 같은 게 있죠. 여기는 바디 값을 가지고 있는 메서드로 유입된 트래픽의 바디 값에 대해서 와프가 검사를 하게 해서 보호 기능을 향상할 수가 있습니다. 리퀘스트 바디를 메모리에 버퍼링하고 리퀘스트 헤더와 버퍼링된 리퀘스트 바디를 백엔드로 보내기 전에 검사하도록 지시하도록 하는 과정이 추가됐다는 건데요. 설정하지 않으면은 HTTP의 요청 본문 내용을 검사하지 않고 헤더만 검사를 하고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트래픽 대기 시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서비스의 응답 허용 시간을 기준으로 테스트를 한 후에 활성 또는 비활성을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곰돌이가 이번 주에 업데이트된 6가지의 새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3개 데이터베이스 관련 업데이트가 있네요. 데이터베이스 관련 3개 업데이트는 베어메탈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베어메탈님, 이번 주 업데이트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베어메탈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소식은 3가지인데요. 그중 첫 번째 소식은 엑사CC에 대한 새 소식입니다. 엑사CC는 엑사CC VM 클러스터 노드의 운영체제 이미지 업데이트를 하는데 콘솔과 API를 이용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은 VM 클러스터 패치 작업을 간소화하고 또 빠르게 해서 패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관리를 편하게 하는데요. 오늘 내용은 엑사데이터 VM 클러스터 이미지에 대한 마이너 버전 업데이트 수행하는 것 외에 만약에 현재 설치된 버전이 19.2 버전 이상인 경우라면 엑사데이터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메이저 버전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엑사CC의 VM 클러스터가 버전 20에 있는 경우라면 새로운 메이저 버전인 21 버전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엑사CC의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와 관련된 간단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익스터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와 스택 모니터링 기능의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스택 모니터링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익스터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용어는 OCI 클라우드 외부에 있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한다고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OCI 클라우드 밖에 있는 온프렘 등에서 사용 중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OCI 내부에 있는 여러 클라우드 기반 도구들을 사용해서 OCI 내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들과 같이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익스터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핵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와 오퍼레이션스 인사이트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소개해 드리는 것이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애플리케이션 스택을 프로액티브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도구인 스택 모니터링에서 이 익스터널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한다라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스택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민수 아빠님 순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실 것 같은데요. 이번 스택 모니터링에서의 대상 리소스가 외부 데이터베이스, 익스터널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는 것이 오늘의 이 새로운 소식이고요. 함께 제약사항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사용자가 관리하는 넌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에서만 지원이 된다라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면서 두 번째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도 익스터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커넥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익스터널 데이터베이스를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가르치는 핸들을 생성하고 여기에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정보인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리소스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중에 연결을 위한 네트워크 프로토콜로 이전 버전에서 사용했던 TCP와 더불어 TCP/S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TCP/S는 TCP/IP와 SSL을 통한 원격 보안 통신이라고 다들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 TCP/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암호와 패스워드 시크릿이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내용은 자격 증명 참조를 통해서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TCP/S 지원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업데이트된 세 가지 소식에 대한 부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업데이트는 민수 아빠님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서빠입니다. 모니터링과 서비스 연계, 그리고 AI 서비스와 관련된 세계 업데이트 소식을 요약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스택 모니터링 서비스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스택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고요. 응용 프로그램을 토폴로지로 구성해서요. 응용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를 검색하고 운영 상태를 스택 레벨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OCI 상에서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 일괄 모니터링 기능이 개선됐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비스 커넥터 허브에 소스로 모니터링 서비스가 추가됐다는 소식인데요. 서비스 커넥터 허브는 OCI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간의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는 서비스입니다. 모니터링 서비스는 오라클 클라우드상의 여러 서비스의 운영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그 모니터링 데이터를 로그를 수집하는 서비스인데요. 이제 모니터링 서비스를 그 소스로 해서 그 데이터를 서비스 커넥트 허브 서비스를 이용해서요. 다른 OCI 펑션과 오직 스토리지 그리고 스트리밍으로 넘기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모니터링 정보를요. 오직 스토리지에 별도 저장해서 별도로 분석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고요. 모니터링 정보를 수집해서 그 정보를 펑션과 스트리밍에 넘겨서요. 다른 서비스를 트리거링하거나 특정 기능이 실행되도록 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모니터링 정보를 매개로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체계라든지 그리고 다른 서비스를 호출하거나 활용하거나 연기하는 기능이 개선됐다는 그런 포인트가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스피치 AI 서비스에 대한 업데이트가 발표됐는데요. 현재 스피치 AI 서비스는요.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 세 개 국어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 서비스입니다. 한국어가 아직 지원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큰데요. 조만간 한국어가 지원된다니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를 대상으로요. 음원을 처리하는 스피치 AI 서비스에 대해서 세 가지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운드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능에 대해서 품질이 개선됐습니다. 기존에는 음원에 대해서 16kHz에 대한 샘플 모델만을 지원했는데요. 전화 녹음 사운드 같은 경우는 8kHz로 녹음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모델로는 전화기에서 녹음되는 그런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능이 제한이 됐었는데요. 이제 스피치 AI는요. 8kHz에 대한 샘플 모델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전화기에서 녹음된 음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라는 기능이 추가됐다는 그런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SRT 포맷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SRT 포맷은 음원에 대한 시간과 텍스트를 함께 기록하는 포맷인데요. 이런 SRT 포맷을 지원함으로써 음원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체계가 좀 더 개선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음원을 처리해서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구두점과 같은 문장 보호를 지원하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마침표와 쉼표를 지원함으로써 텍스트를 자연어 처리할 때요. 토코나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토코나 같은 과정에 대해서 성능이 대폭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이 스피치 AI 서비스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OCI 티키타카 네 번째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번 OCI 티키타카에서는 개발자들의 관심사이자 데브옵스에 빠질 수 없는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OCI에 읽어주는 곰돌스의 데뷔 무대로 토마스님의 차분한 설명이 돋보였었는데요. 이번 주 주제는 노에스큐엘입니다. 자, 아마존에는 그 다이나모라는 노에스큐엘 서비스가 있고 아마존 서비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라클에도 자체적인 노에스큐엘 기술이 있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아빠? 네네.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구성할 때 보면은요, 특정 데이터를 빠르게 저장하고 조회하는 그리고 단순한 형태의 데이터 관리 체계가 이제 필요합니다. 이런 데이터 관리 기능은 굉장히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CSP,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요. NoSQL 서비스를 기본 필수 서비스로 제공을 합니다. 아마존에는 다이나모 DB가 있고요. 애저에는 코스모 DB가 있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에도요. 오라클 NoSQL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오라클 NoSQL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는요. 오라클이 기존에 갖고 있던 오라클 NoSQL 솔루션을요. OCI 네이티브화해서 만든 서비스입니다. 오라클이 자체적인 NoSQL 솔루션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라클은 2011년부터 오라클 NoSQL 솔루션을 개발하고요. 지금까지 계속 업그레이드 해왔고 OCI의 서비스를 런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몽고디비가 2009년에 첫 번째 릴리즈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오라클 NoSQL이 2011년에 공개가 됐다니 역사가 상당한데요? 네, 2011년에 오라클 NoSQL이 공개됐긴 했지만은요, 그 역사는 더 오래됐습니다. 아마도
NoSQL의 원류라고 얘기되는 그런 버클리DB라는 인베이디드 데이터베이스를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분산 데이터 복제 기능이 탁월하고 인베디드 형태로요. PDA나 핸드폰에 설치되던 데이터베이스가 버클리DB였는데요. 1994년에 개발된 버클리DB를 개발한 개발사를요. 오라클이 2006년에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같은 해에 버클리DB 자바 에디션, 기존의 버클리DB는 C++로 개발되어 있었는데요. 버클리DB 자바 에디션을 2006년에 새로 개발했고요. 그리고 이 버클리DB 자바 에디션을 2년간 분산 NoSQL 형태로 확장해서 오라클 NoSQL 솔루션을 개발했고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오라클 NoSQL을 2011년에 공개했습니다. 오라클 NoSQL은 오라클이 원천 기술로 갖고 있는 선형적인 확장성을 보장하는 분산 NoSQL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역사도 깊고, 오라클이 만든 NoSQL이라면 업계에서도 관심이 높았을 것 같은데, 사실 오라클 NoSQL 아시는 분들이 드문 것 같습니다. 솔직히 DBS에서 이 상반된 NoSQL을 만들었다는 건 좀 의외기도 하지만, 만든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이렇게 모르는 것도 잘 이해는 안 되거든요. 네, 저도 동감을 하고요. 클라우드 시대 이전에 온프렘에서 설치형으로 개발된 오라클 NoSQL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저변 확대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우선 오라클이 오라클 NoSQL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았고요. 오라클 솔루션을 오라클이 제공하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고객사에 라이센스를 판매하는 형태가 하나고요. 다른 방식으로는 특정 솔루션에 인베디드 형태로 특정 기업이 만든 제품의 구성 요소로 납품하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오라클은요, 오라클 NoSQL을 주로 인베디드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런 이유로 일반 개발자들에게는 오픈이 되는 홍보가 좀 덜 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고객사에 라이센스 형태로 판매되는 형태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온프렘에 설치형으로 판매되는 오라클 NoSQL의 라이센스 비용이요, CPU당 3천만 원이라는 고가로 책정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PU 서버 5대로 오라클 NoSQL을 구성한다면요, 6억 정도가 들어가는 굉장히 비싼 그런 소프트웨어였습니다. 물론 라이센스 할인이 크게 적용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NoSQL은 오픈소스고요. 라이센스 풀이라는 선입견이 강한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러한 경향은 요즘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 같고요. NoSQL을 사용하면서 기술 지원을 받는 서브스크립션을 직접 구입하고 사용하는 기업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오라클 NoSQL은 라이센스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라클 NoSQL의 보급률이 크게 떨어진 이유가 바로 이런 원인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경향은 클라우드로 인프라 환경이 전환되면서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오라클 NoSQL 솔루션은요, OCI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배포가 됐고요. 이제는 사용한 만큼만 과금하는 종량제 기반 저렴한 가격 모델과 사용 편의성이 크게 높아진 서버레스 형태의 OCI 서비스로 재탄생했습니다. 이제는 라이센스 부담이 없는 저렴한 비용으로 선형적인 확장성을 보장하고요. 빠른 데이터 입출력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NoSQL 서비스로 오라클 NoSQL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가 자리하게 됐습니다. 역시 클라우드는 모든 걸 집어삼키는 서비스군요. 있던 건 다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럼 들어간 거 안 순간 이 좋은 서비스를 안 알아볼 수가 없군요.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NoSQL 서비스의 특징과 장점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라클 NoSQL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징을 설명할 때요, 이제 더 이상 제약 없는 선형적인 스케일 아웃, 확장성을 지원하거나, 그리고 파티셔닝, 리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고가용성, 고성능 데이터 저장 조회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 이런 것들은 이제는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클라우드 서비스로 올라간 이상 사용자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요, CSP,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고요. 그만큼 NoSQL을 사용하는 사용 편의성이 좋아졌다는 점이 강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 외에도요,
4개 정도의 특징을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요. NoSQL의 특징을 소개할 때 저희가 캡 이론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캡에서 가용성과 일관성으로 NoSQL을 분류합니다. 이런 캡 이론에서 가용성과 일관성을 NoSQL의 중요한 분류의 구분자로 사용을 하는데요. 오라클 NoSQL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는요. 저장과 조회에 대한 오퍼레이션, 그 기능별로 해서 이런 특징을 선정하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오라클 NoSQL 솔루션의 강점이고요. 일반적으로 NoSQL은 일관성, 데이터가 정확하게 저장된다라든지 가용성, 항상 사용할 수 있다는 거라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구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궁극의 가용성을 제공하는 카우치DB 계열의 NoSQL이 있고요. 궁극의 일관성을 지원하는 몽고DB와 같은 NoSQL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산 환경에서 궁극의 가용성을 구현하든지 궁극의 일관성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NoSQL 기술이 만들어지는데요. 오라클 NoSQL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조회하는 오퍼레이션, 특정 기능에서 궁극의 가용성으로 운용할 것인지 혹은 궁극의 일관성으로 운용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이 오라클 NoSQL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오라클 NoSQL이 지원하는 데이터 형태인데요. 오라클 NoSQL은 키밸류 스토어의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도 하고요. 관리하기도 하고 JSON 포맷, 테이블 방식을 모두 지원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get, put 중심의 키밸류 스토어, 다큐먼트 DB 형식의 JSON,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형식의 테이블과 같은 그 다양한 데이터 포맷을 지원한다는 것이 강점이 되겠고요. 이러한 이유로 사용자가 편리하고 그리고 적합하게 느끼는 데이터 형식을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세 번째는 지원하는 NoSQL의 인터페이스인데요. 오라클 NoSQL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는요. 주요 개발 언어인 자바, 노드.js, 파이썬, 고, 그리고 C샵에 대한 전용 SDK를 제공합니다. 추가로 RESTful API를 제공하고요. 이러한 그런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필요하고 적합한 API를 선택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여기에 SQL까지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SQL을 지원하기 때문에요. 데이터를 조회하고 그리고 활용하는데 편리성이 더 높일 수 있겠고요. 데이터를 조회할 때 데이터 조회에 대한 편의성과 성능을 고려하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복수계의 세컨더리 인덱스를 구성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세컨더리 인덱스에 대한 복수기를 지원하기 때문에 데이터 조회와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것도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라클 NoSQL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는요. 온프레미스에서 설치형으로 설치하는 오라클 NoSQL을 클라우드 서비스화해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온프렘에 오라클 NoSQL을 설치하고요. 쓸 수도 있고요. 동일한 완전하게 호환되는 상태로 이 기술을 클라우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락인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강점이고요. 이와 함께 오라클 NoSQL 시뮬레이터를 제공합니다. 이 시뮬레이터는 개발 환경이고요. 개발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오라클 NoSQL을 설치하고 이 설치된 NoSQL로 코드를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3개 정도의 자바 자르 파일 형태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설치하기가 쉽겠고요. 개발 환경을 구성하거나 단위 테스트 구성에 매우 편리합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그리고 개발 환경에 자유롭게 NoSQL을 설치, 운영, 개발할 수 있고요.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오라클 NoSQL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의 큰 강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컨버지드 기능이라고 해서 제이슨을 지원을 하고 있고, ADB도 이 제이슨 워크로드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오라클 NoSQL 사이 좀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각자의 포지션을 좀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요, 2013년에서 2015년까지 한 2년간요, NoSQL 기술 전문으로 다루는 그런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그 NoSQL 초창기였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NoSQL은요, 서로 다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NoSQL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다름을 강조하는 그런 공격적인 명명법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사용자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들은요, RDBMS가 JSON 포맷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NoSQL 기술을 흡수하는 것을 바람이 커졌고요. NoSQL은 반대로 더 광범위해진 그런 세컨더리 인덱스라든지 조인, 그리고 SQL 같은 것을 지원하는 NoSQL에 대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을 제공하는 요구사항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는 오라클이라든지 MySQL, 포스트그레스 SQL 같은 대부분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요, JSON 포맷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 사항으로 어떤 기본 기능이 됐고요. NoSQL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기능 지원이 점차로 더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자유운영 데이터베이스인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는요, JSON을 지원하는 그런 NoSQL 지원 기능이 점차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라클 NoSQL은 반대로 SQL 지원이라든지 트랜잭션 지원과 같은 그런 기능을 넓혀가고 있겠고요. 이것은요, 더 이상 NoSQL이 필요 없거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필요 없음을 그런 기술적으로 상호 간에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요, 특정 기능 사용을 위해서 활용성이 적은 NoSQL, RDBMS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극단적인 그런 스케일아웃, 확장성이라든지 극단적인 빠른 데이터 입출력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요, 제이슨 중심의 풍부한 데이터 표현력 혹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와 저장 데이터 포맷을 일치시켜서 애플리케이션 개발 단계에 대한 데이터 변환을요,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용도로 제이슨을 사용하고자 한다면요, 굳이 이런 기능을 위해서 NoSQL을 사용할 필요 없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제이슨 포맷을 사용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요, 데이터 입출력 속도가 극단적으로 빨라야 되고요, 극단적인 선형 확장성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비용을 고려할 때 저가의 데이터 관리 체계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보다는 NoSQL로 어느 정도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NoSQL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요, 이제 서로 대체하는,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데이터 관리 체계와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저장 체계에 대한 대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의미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지원하는 JSON 포맷과 NoSQL이 지원하는 SQL, 트랜지션 개념을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회사는 RDBMS로 가야 하느냐, NoSQL로 가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논쟁은 이제 끝난 것 같고요. 데이터 포맷, 확장성 규모, 데이터 변환의 필요성, 트랜잭션에 대한 지원 규모를 고려해서 어떤 기술이 더 적합한가, 더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으로 기술 선택에 대한 접근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이제 맞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서비스가 좋은 것 이상으로 이걸로 이제 개발할 때도 좀 편해야 될 것 같은데 개발 툴에 대한 지원은 어떤가요? 오라클 NoSQL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는요, 현재 이클립스, 인텔리제이,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대한 플러그인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오라클 NoSQL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에 테이블을 디자인하거나 변경하거나 SQL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지원 기능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런 그 툴과에 대한 연계성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오라클의 NoSQL 서비스가 이거 하나인가요? 네, 그 현재는요, 오라클 클라우드 상에서 관리형 서비스로 지원되는 NoSQL 서비스는 현재 1개, 오라클 NoSQL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고요. 앞으로는 캐시 중심의 오퍼레이션 속도가 좀 더 빠른 NoSQL 서비스가 추가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새로 등장하는 NoSQL의 구현체는 레디스고요. OCI에서 관리형 레디스 서비스가 2022년 하반기에 공개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에는요, 이제 데이터 저장 안정성을 중심으로 해서
오라클 NoSQL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메모리 캐시 용도로 더 빠른 성능 중심의 캐시 서비스에 더 적합한 관리형 레디스 서비스를 사용하든지 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하반기면 올 것 같습니다. 오, 레디스 지원 소식은 좀 반갑네요. 쓰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게 가격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오라클 클라우드 가격 정책은 어떤가요? 좀 저렴한 편인가요? 오라클 클라우드는요, 기본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클라우드 업체보다 자원 비용이 좀 더 저렴한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아무래도 후발 업체다 보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라이센스 정책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오라클 NoSQL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라클 NoSQL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는요, 인프라 규모를 사전에 고정해 놓고 그 사용한 만큼 월별로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운영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부하량에 따라서 인프라 규모가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 규모가 고정되어 있느냐 혹은 변화량의 많냐에 따라서 옵션으로 이 두 가지를 운영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읽기 규모와 쓰기 규모 그리고 API의 실행 횟수로 과금이 됩니다. 오라클 NoSQL 클라우드 서비스는요. 동일한 워크로드에 대해서 아마존 다이나모 DB로 사용했을 보다 비용은 평균적으로 한 72% 정도 저렴한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라클 NoSQL이 좀 생소할 텐데, 이거 좀 쉽게 쓸 수 있게 도와주는 문서나 뭐 개발 리소스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는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따라하기 방식으로 기술을 소개하는 라이브 랩이라는 그런 사용자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워크샵을 진행하는 그런 문서인데요. 현재 오라클 라이브 랩스에서는 두 개의 오라클 NoSQL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문서를 제공합니다. 이 문서를 확인하시면 실제적인 오라클 NoSQL에 대한 배포 방식 그리고 사용 방식에 대해서 실습으로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나타나 있는 URL과 QR 코드로 그 두 개의 문서를 접근하실 수 있겠고요. 이 두 워크샵은요, OCI 프리 트라이얼 계정에서 실습해 보실 수 있습니다. OCI 프리 트라이얼은요,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그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이고요. 한 달 동안 300불의 크레딧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크레딧을 이용해서 실습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서비스에 대해서 실습을 통해서요, 이해와 그리고 활용에 대한 경험을 효과적으로 높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번 주 가족 단위로 움직이시는 분들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운전 조심하시고 가족과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방송 여유 있게 보시고, 간만에 NoSQL 서비스 코딩 한번 노트북 열어가지고 한번 해보시길 권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설명을 듣고 궁금하시다고 생각되는 질문은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상으로 OCI 읽어주는 곰돌수 47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CI 읽어주는 곰돌수가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OCI 읽어주는 곰돌수의 아빠곰, 베어메탈 토마스. 민수 아빠. 곰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